탱고 픽으로 여러분도 새해도 저 광고 계속 나갑니까? 일단 뭐 탱고픽 회원수에 따라서 결정되니까요. 네, 여러분도 빨리 탱고픽을 광고 종료는 여러분들에게 달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광고하는 것도 참. 거의 뭐 반 인질성 광고. 그러면 우리 뉴스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는지 이분과 함께 살펴보죠.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미국장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뭐 나스닥은 빠졌고. 나스닥 빠졌고 네. 그 다우존스하고 S&P는 조금 올랐어요. 네. 조금 올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산타랠리가 네. 저는 크리스마스 전에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 후. 그래가지고 산타랠리가 한 해의 마지막 5거래일하고 새해 첫 2거래일 동안을 산타랠리라고 부른대요. 근데 이때 그 S&P 500 지수가 1950년 이후에 평균 80% 확률로 상승을 했대요. 10년 중에 8번 오른다. 예, 그렇죠. 10번 중 8번 올랐고 네. 상승률은 1.3% 정도를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요새 보면은 그게 좋을 것도 없고 나쁠 것도 없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네. 엄청난 랠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엄청 빠지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어제 또 나왔던 주요 지표 중에는 그 케이스 실러 지수 부동산. 있잖아요. 예, 부동산 네. 전미 주택 가격 지수가 지난달보다 0.5% 하락하면서 넉 달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이런 거 정도가 좀 뉴욕 증시 관련해서 좀 보도가 좀 있는데 별로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테슬라죠. 어제는 뭐 테슬라 11% 테슬라죠. 올랐어요? 올랐겠어? 나스닥이 빠졌는데. 11% 빠졌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아니 저 이제 테슬라 이제 노래 테슬라 보고 숏이세요? 아니요, 노래 보고 있거든요. 이제 슬슬 또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테슬라 11%가 빠졌어요? 네. 그렇게까지 빠질 일이 있나? 그 좀 이런저런 악재가 좀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차 수요에 대한 불안감이 좀씩들 있는데 정확히 11.41% 빠졌네. 아, 100달러 무너질라 그래. 109달러야 지금. 우리나라에 테슬라 사신 안 분들 좋은 감정 있으세요? 나는 팩트로 전하는 거고 여기가 지금 너무 좋아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테슬라 우리나라에서 또 아마 서학가님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아니 미국 개인 투자자들도 제일 많이 갖고 있네. 예. 미국에 있는 미국도 제일 많이 갖고 있지. 테슬라를. 그럼.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은 들어요. 주가적인 측면을 떠나서. 그러니까. 이번에 또 4680 배터리 만들었다고 뭐 네. 트위트하고 막 그랬던데 그 부분은 좀 원래 그런 거 한 번씩 나오면 주가가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미소가 떠나질 않으시는데 입에서? 아니 지금 우리 댓글에 지금 웃냐고 지금 가만 안 둔다고 이렇게 많아갖고 죄송해서 아 조심해라 여기 나 찍지 마. 그게 아니라 여기 우리 스튜디오가 저 숨어 있는 데가 여기 오픈돼 있는 오픈돼 있는 데야. 데죠. 예. 조심해. 맞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조심해라. 엄마의 기분 안 예, 좋아. 첫 번째 뉴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푸틴이 내년 2월부터 유가 상한제 도입한 국가의 석유 수출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어요. 이게 그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국가에 대해서 석유 및 석유 제품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서명을 했다는 건데요. 네. 내년 2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5개월 동안 유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대통령의 특별 허가가 있어야 수출이 가능해지는데 사실상 수출을 못하게 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난 5일부터 유럽연합 국가 주요 7개국,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 가격을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을 좀 하고 있어요. 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해운사는 미국이나 유럽 보험사의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데 보험 안 들고 가는 배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 금지 조치랑 거의 비슷한 레벨인데 이 부분 때문에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세게 반발을 하면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좀 강하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부총리 같은 경우는 현 상황에서 유가 상한제 관련 판매 정책을 준수하느니 감산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제 감산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이게 대충 그 5에서 7% 정도 감산 얘기를 했는데 일일 석유 생산량이 한 1,000만 배럴 정도 된다니까 하루에 한 50에서 70만 배럴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차트 한번 같이 보시죠. 차트.
우랄유 러시아산 우랄유 가격이거든요. 네. 그냥 뭐 없잖아. 60달러도 안 됩니다 원래. 네. 배럴당 60달러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뭐 60달러도 현재 안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보통 이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뭔가 좀 에너지 가격이 확실히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때문인지 보통 이 정도 뉴스 나오면 확 올라줄 수도 있는데 뭐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네. 이게 천연가스 가격이에요. 뭐 유럽에 뭐 한겨울이 올 거다 그랬던 뭐 그때 요 때거든요. 이게 지금 며칠이에요? 지금 얼마 동안 기간입니까? 이게 1년 차트요. 1년 차트. 네, 네. 그러니까 뭐 한 3개월 정도 기간에 저렇게 된 거네요. 그러니까 3, 4개월. 그 이때로 기준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전 수준으로 내려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가기 전 이게 그 유럽 가스 지표는 네덜란드 TTF 가스 지수 쓰거든요. 요 가스 선물 가격. 근데 거의 러시아 전쟁 전까지 좀 내려와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유럽의 가스 비축량이 80% 이상 유지를 좀 하고 있고 LNG 수입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에서도 에너지 가격, 그러니까 이렇게 러시아가 세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별 변동이 없다라는 거는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요새 뭐 환율이나 금리나 좀 이렇게 약간은 좀 안정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좀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리고 뭐 부콜르징 하느라 이거 선물 거래 하시는 분들도 거래를 안 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은 좀 느슨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네.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만 어제 박현도 교수님인가 그 서강대학교 예. 그 언더스탠딩이 나와가지고 그 빈살만이 추진하는 거 무슨 도시라고 있잖아. 네옴 네옴. 시티요? 네옴 믿지 말라 이거야. 아. 그 밑에 바로 뭐 압둘 뭐 무슨 그 있대요. 아버지 이름 딴 도시가 있는데 네. 200만 한다 그러는데 지금 10,000명이래 인구가. 저것도 저 기름값이 안 올라가면은 추진력이 있을 수가 없어. 당연히 그렇죠. 정프로가 늘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시. 뭐라고 경고하셨어요? 그 테슬라 빈살만한테? 그 빈살만한테 경고가 아니고 예, 예. 네옴시티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도시라는 게 그렇게 뭐 딱 내가 일자로 쫙 만들어 볼게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 이게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렇게 방사형으로 발전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보면 김시덕 박사하고 한 시즌을 지내더니 네. 아니 도시학사 됐어. 저 대전을 또 집중적으로 파더만. 지금 뭐 대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지금 약간 보니까 예. 혹시 예? 아니에요. 혹시 유성구? 아닙니다. 유성구 쪽에 지금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어마어마한 수준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롯데타워 수준으로 지금 뭐 140km 이렇게 그 눕혀놓는다는 거 아니야? 도배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들어갈 기업이 없다니까요.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들어갈 수가 없다. 전 세계 모든 기업이 다 거기만 다 들어가야 돼. 그러면 모든 본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예. 하여튼 제 말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첩보에 대전 지역에 지금 정사모가 지금 거기다가 네. 좀 더 라인 하나 쭉 까시는 거 아니에요? 대전에다가. 자 다음 예. 뉴스. 두 번째 뉴스는 이거 조금 아쉬운데요. 그 미국 반도체 공급망 재편 최대 수혜국은 대만. 대만이라는 예. 그 무역협회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따른 한국의 기회 및 위협 요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공급망 재편을 추진하는데 대만이 가장 큰 수혜를 봤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게 저는 이 뉴스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저는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을 지나가고서 이게 만약에 박스로 좀 옆으로 기게 됐을 때 거기서 수혜를 보는 데가 어디일 거냐라고 보고 있냐면은 네. 그 미국이 중국을 견제했을 때 중국의 공급망을 대체할 산업이 있다면 거기가 되게 큰 수혜를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자유무역으로 경쟁하기에는 경쟁력이 없지만 네. 이런저런 제재를 중국에다 가했을 때 경쟁력이 생기는 분야.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우리나라 산업이 그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 숫자를 그냥 보시면은 그냥 바로 티가 납니다. 네. 미국 반도체 수입 시장의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대만이 9.7%에서
17.4%로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베트남 네. 2.6에서 9.1. 말레이시아엔 뭐가 있어요? 말레이시아가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얘기하면 동남아 쪽의 반도체를 잘 안 보시게 되는데 네? 후공정 패키징을 되게 많이 해요. 말레이시아가? 예.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TSMC에서 반도체를 만들더라도 후공정 패키징을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반도체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되게 우리끼리만 우리는 메모리 반도체 1등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지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11.2에서 13.2로 2.1% 늘어나는데 그쳤어요. 오히려 우리나라는- 비중으로 따지면 말레이시아가 훨씬 높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말레이시아에 그럼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후공정 패키징은 우리나라 잘 안 합니다. 아 그럼 아니, 후공 저 나라 말레이시아 로컬. 저기만 인텔도 들어가 있고 네, 말레이시아 로컬 기업들도 좀 로컬 있을걸요? 기업들도 있고 글로벌 파운드리들도 많이 그래요? 글로벌 업체들도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있어요. 삼성전자의 말레이시아 공장이 이게 네. 아니고 아예 그냥 말레이시아 기업들이에요. 말레이시아나 글로벌 회사들도 글로벌 많이 회사들. 있고 말레이시아에도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말레이시아가요. 그 요즘은 좀 그런가? 옛날에 그 마하티르 그 한참 잘 나갈 때 예. 굉장히 잘 나갔었어요. 그 아마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를 갖고 있는 자동차 생산국이죠. 그렇죠. 그래요? 네, 그럼요. 말레이- 오래됐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자동차 자체 브랜드 많이. 말레이시아는 쿠알라룸푸르. 네. 네. 갑자기 수도 이름 대기. 아니, 생각나겠네. 그 근처까지 가시잖아. 제가요? 아니. 우리 SY? 프렌드들 지금 저 비엔남. 비엔남이. 비엔남. 아 그래? 예. 참 필리구나 필리. 죄송합니다. 저기 지금 필리핀. 진짜. 예, 베트남에 누가 있는 거요? 베트남 누가 있겠어요. 지금 베트남. 참 좋은 곳이죠 베트남. 베트남에서도 아까 댓글에 아니, 집에는 사다리로 누구 있냐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집에 누가 있겠어요.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한번 같이 보시면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품목별 공급망 구조라는 표를 무역협회에서 그렸어요. 여기서 한국 깃발 찾아보시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메모리 반도체. 와.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산업을 얘기할 때 우리는 항상 메모리 반도체 얘기만 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시스템 반도체, 뭐 반도체 장비 소재 우리나라 기업 하나도 없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굉장히 좀 크다고 했을 때 여기서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는 거고 실제로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해외 의존도가 소재 장비에 대한 해외 의존도는 여전히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다 사오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글로벌하게 반도체가 되게 중요하고 반도체를 육성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되게 많이 하는데 그거를 그냥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매출 대비 R&D 투자비 비율이 8.1%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일본, 대만보다 낮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반도체 매출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R&D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거고 그 R&D 비용도 대부분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뭐 R&D 투자세액 공제를 좀 확대하고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오긴 나옵니다. 이게 워낙 지금이 다들 물 들어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해 준다 그런다면 중국이랑 경쟁을 했을 때는 게임이 안 되지만 중국을 견제했을 때 우리가 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데가 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이런 데가 반도체 그리고 반도체에 더해서 LCD 공장들도 많이 짓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중국에서 나오는 LCD랑 가격 경쟁을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중국 거를 못 사게 한다 그러면 뭐 반도체는 좀 어렵지만 LCD는 한번 해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시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네. 올해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번째 뉴스까지 가보겠습니다. 네. 새해 세계 경제 침체에도 수출 864조, 설비 투자 100조 이뤄낸다. 제목만 봐도 이거 홍보 자료. 그렇죠. 이뤄낸다. 예, 이게 보통 이게 정책 홍보 자료인데 정책 홍보 자료 같은 거를 평소에는 제가 잘 안 전해 드리잖아요. 네. 근데 제가 요즘 같은 시즌에 좀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내용이라 좀 준비를 했는데요. 이게 대통령 업무 보고 자료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산업부구나 산업부. 네, 산업부 업무 보고 자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대통령 앞에 가서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정책들을 할 겁니다라고 해서 상사한테 가서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그럼 이거를 보고 왜 좀 챙겨보시면 싶은 거냐면 우리가 기업이나 산업이 잘 되는 산업이 어딜까를 우리 되게 궁금해하잖아요. 네. 여기에 주요 주체 중에 하나가 정부예요.
그렇죠. 정부가 누구를 밀어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정부도 될 놈 되리거든요. 되는 쪽을 좀 밀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실적 나오니까 예. 안 되는데 막 지원해봐야 1년 지나면 뭐 했니? 네, 이러니까 그런 이제. 거는 약간 좀 복지라든지 뭐 이런 차원으로 그러네요. 접근하는 게 좀 있는 거고 네. 뭐 회생 기업들 지원해주고 그런 게 있는 거고 되는 쪽을 좀 밀어주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업무 보고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아 올해는 이 사업을 정부가 밀어주려고 하는구나 이런 산업을 좀 잘 된다고 보는구나 이런 게 좀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거 보도자료 정부 보도자료를 요새도 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한 금요일쯤 되면은 다음 주 보도자료 계획 배포가 돼요 기자들한테. 보도 자료의 계획. 예.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이런 어떤 이런 보도- 거 나올 거다. 예, 그게 이제 네. 기자들한테 주고서 이제 기사 계획 짜라고 뭐 그런 걸 주는데 저 예전에 아는 투자자 중에 항상 그거를 좀 달라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보도 자료 예고를 예. 기자들은 그걸 가지니까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보도 참고할 때 저희는 유심히 잘 안 보거든요. 그냥 나오면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인데 근데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3D 프린팅 산업 육성 정책 요런 거. 그럼 보도 자료가 수요일 날 나온다 그 사람은 그럼 월요일 날부터 사서 아니 그러지 말고 좀말 나온 김에 보도 자료 그 저기 뭐가 나올지 여기다 월요일 아니, 날 그거 금요일 날 공시 좀 해줘요. 공개해도 돼요? 아 공개해도 됩니다. 매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면 해요 우리. 해줘요 금요일 날. 근데 보면 별로 재미 없어요. 아, 해요 그래도. 요즘 뭐 끌 떨어져서 못 받는 거 아니죠 그런 거는. 끈떨어지기 끈이 더 강화됐다는데. 그럼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우리 저 월요일마다 아니 금요일마다. 금요일에 나온다고요? 아 근데 금요일 날 나오니까 월요일 날 해야 되겠죠. 금요일 날 아침엔 안 나오니까. 아, 아니 그리고 저녁 때 하면 되잖아. 저녁 때 언더스테디 나가잖아. 금요일 저녁 내진 하여튼 늦어도 월요일 아침에는 하십시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아니, 네. 무슨 얘기를 못하니 뭐 얘기하면 일이 돼. 아, 어쨌든 내년 수출은 4.5% 감소 전망입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어떻게든 올해 실적을 경신하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고요. 3대 유망 분야, 산업부가 꼽은 3대 유망 분야는 원전, 방위산업, 해외 플랜트 요거 세 개를 꼽았어요. 원전 같은 경우는 폴란드 체코 원전 수주를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여기에 더해서 필리핀, 영국, 트르키예 등 신규 시장의 맞춤형 수주 전략을 마련하겠다. 이 얘기는 내년에 이렇게 보면은 필리핀, 영국, 트르키예 관련한 완전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원전 예. 필리핀에도. 네, 필리핀, 영국, 트르키예. 야, 필리핀. 원전은 우리가 한번 취재를 해야 되겠구만. 네, 필리핀 원전은 저희가 현지 소식통을 한번 저희가 섭외해 보겠습니다. 자 필리핀 현지에 나가 있는 SY 특파원 연결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예. 근데 아니 지난주부터 너무 컨디션이 좋다. 아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사는 게 아닙니다.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수주 목표가 170억 달러. 그러니까 거의 한 20조 네. 정도 되는 걸 목표로 맞춤형 지원을 감안하고 R&D에다가 5년간 1조 원 이상 밀어주겠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팍팍 밀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외 플랜트 같은 경우는 300억 달러 수주 달성을 위해 뭐 전통적인 플랜트와 친환경 플랜트를 동시에 겨냥하도록 하겠다. 그리고요 10대 주력 업종의 올해와 유사한 100조 원 정도 설비 투자를 실행할 계획이고 세액 공제율을 3, 4%에서 한 10%대로 대폭 상향 조절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설비 투자 분야도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얘기가 많이 안 나오는데 뭐 우리가 뭐 IRA니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네. 그거 다 나라 돈으로 공장 짓는 거 설비 투자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글로벌한 일자리 경쟁이에요. 자기네 국가로 일자리 땡기는 경쟁.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설비 투자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은 그 플랜트 업체들이나 장비 업체들이나 이런 데는 수혜가 좀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좀 꼼꼼하게 따져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여기에서 그 수소 산업 같은 경우에 내년 상반기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연 4만 톤 규모의 액화 수소 플랜트 구축 및 발전소별 수소 혼소 실증 사업을 진행된다. 그러니까 제가 수소 산업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 어떤 가능성, 어떤 거를 읽었냐면은 아 차가 아니라 에너지 인프라로 방향을 틀었구나. 아하. 이전에는 수소 얘기할 때 수소 차를 지원해주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수소전지 연료차 뭐 이런 거가 아니고 이제는 전체 에너지의 한 부분. 예, 그거를 네. 액화수소 플랜트라든지 혼소 기존에 있는 석탄 발전소에다 수소 같이 넣어서 돌리는 거 있거든요. 요쪽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보도 자료를 되게 길어요 내용이. 근데 자기가 속해 있는, 자기가 투자하고 있는 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 번씩 보시면은 네. 뭐 이전하고 방향이 좀 달라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함께 보시고, 해외 풍력 산업 같은 경우는 풍력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10메가와트급 대형 터빈 실증 사업 추진하겠다. 그럼 우리나라 대형 터빈 업체들, 풍력 관련 업체들의 뉴스플로우도 연간으로 진행될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US 카본 캡처 유지력 네네네. 서비스, 이거 이산탄소 소지. 적어내는 사업, 요것들도 좀 실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 대표님을 위해서 제가 갖고 온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조, 아하. 바이오 소재에 2조 3,690억, 어허. 바이오 파운드리에 3,000억, 바이오 에너지 기술 개발에 4,000억을 어허. 투자를 하겠다고 합니다.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네.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힌트를 드리면 네. 저도 이제 이 경제 해설을 꽤 오래 했잖아요. 그 새 업무 보고 때 1년차 업무 보고를 가장 신뢰하시면 됩니다. 1년 차? 네. 아. 대통령 1년차 이게 첫 번째 업무 보고든 작년에 네. 사실 이제 중간에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요때가 가장 의욕적인 뭐가 나오고 뭘 하게 해야 되는군요, 요거는. 그래서 4년 차 이럴 때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물론 이제 뭐 그냥 편차가 좀 있다는 거고, 제가 이렇게 부처들 이렇게 쭉 보면은 산업부가 가장 액티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산업부, 금융위, 중기부 이런 데들 액티브하다. 액티브. 그러니까 금융위는 보통 자본시장 정책들 네, 그것도 많이 되게 나오니까. 액티브하게 움직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액티브하다. 제가 예전에 그 부처 출입할 때는 네. 기사 쓰다가 이제 기사거리 좀 없고 뭐 좀 취재할 거를 뭘 취재할까 싶어서 애매하면은 그 새 업무 보고 자료를 다시 꺼내봐요. 그리고 그 중에서 요 얘기가 요새 좀 덜 나왔네 해가지고 정부 부처에다 물어보면은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막 단독 보도 이런 것도 막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업들은 어쨌든 자기 보스한테 보고를 한 거잖아요, 네, 대통령한테.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뉴스가 안 나오더라도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언젠가 뉴스가 나오게 되면 그 섹터에 좀 좋은 뉴스 플로우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권 팀장님, 그럼 내년에도 좀 단독 많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올해도 많은 분들이 우리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3프로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희가 보답하기 위해서 작은 성의를 준비했습니다. 다이어리를 구매해 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김프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룹 NCT의 사인이 다 들어가 있는 앨범도 드리고요. 그리고 2프로와의 식사권, 정프로의 선글라스, 그리고 김효진 위원의 추천 도서 3권 등 다양한 선물을 추첨을 통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 권 구매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4년도 다이어리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조그맣게나마 새겨서 그 감사함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웃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연말연시가 되길 기원하고요. 새해에도 큰 부자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